3. 평균은 어떻게 성장을 제한하는가? 인생에서 가장 슬픈 일은 그 마지막에 도달했을 때 후회하며 돌아보는 것이다. 그때 가서 당신이 더 많은 것을 하고 더 많은 것을 갖고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을 알아봐야 소용없다. 로빈 샤르마. 매일 우리는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 똑같은 도전에 직면한다. 평범함을 극복하고 잠재력을 남김없이 발휘하는 것. 변명거리들을 떨치고 일어나 옳은 일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한계가 없는 삶, 극소수만이 누릴 수 있는 삶을 창조하는 것. 이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도전이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삶 근처에도 가보지 못한다. 더 나은 삶을 욕망하지만 정작 원하는 사람이 되고 원하는 것을 하고 원하는 것을 가질 수도 있다는 사실은 절대 깨닫지 못한 채로 평범한 삶에 안주한다. 미국 사회보장국이 발표한 흥미로운 조사 결과를 보자. 사회에 막 발을 디딘 사람들 중 100명을 무작위로 추출해서 그들이 은퇴할 때까지 40년을 추적해본 결과 부자가 된 사람은 딱 1명이었다. 금전적으로 안정적인 사람은 100명 중 4명이었고 5명은 원해서가 아니라 해야 하기 때문에 일을 하고 있었다. 36명이 사망했고 54명은 파산해서 주변 사람이나 정부의 의지에서 살고 있었다. 겨우 5%만이 금전적으로 자유로운 성공한 삶을 누리고 있었다. 이 말은 95%는 평생 힘들게 살아가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자, 이제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하겠다. 95%의 사람들처럼 힘겹게 살지 않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평범함을 넘어서는 법. 거의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보다 못한 삶에 안주하고 있다고 당신까지 그런 삶에 안주하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아니, 당신은 이미 다음 단계의 삶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준비가 되어 있다. 이 책을 읽고 있다는 사실이 그것을 증명한다. 여기서는 평범함을 넘어 5%의 삶에 진입하기 위한 간단하지만 결정적인 3개의 법칙을 공개한다. 현실을 인식하고 인정하라. 먼저 95%의 사람들은 그들이 원하는 삶을 창조하여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지금 당장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살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고생과 실패, 후회로 가득한 현실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평균적인 삶에 안주하지 마라. 지금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해 자신의 가능성을 증명하라. 더 높은 단계의 삶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가족과 친구들, 동료들에게 희망을 선물하라. 그들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원하는 성공과 행복, 건강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우라. 평균적인 삶의 증거들. 비만. 평균적인 성인들은 지쳐있고 육체적 에너지도 고갈된 상태다. 비만은 전염병처럼 만연해 있고 암과 심장질환 발병률은 증가 추세에 있다. 하루를 버텨낼 에너지도 만들어내지 못해 커피를 몇 잔씩 마시고 에너지 음료에 중독된다. 이런 제품의 성공은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를 반증한다. 우울증. 우울증과 불안과 같은 마음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책들이 서점에 가득하다. 이런 책들은 감성적인 내용과 제목으로 우리에게 속삭인다. 피곤하고 슬프고 외롭고 우울하나요? 살이 너무 쪘다고 느낀 적 있나요? 어쨌든 주머니를 탈탈 털어서라도 더 이상 느끼고 싶지 않은 감정들이 있겠죠? 다행이에요. 이 책이 당신을 도울 수도 있으니까요. 이혼. 둘 중 하나의 결혼이 실패로 끝난다. 한때 깊이 사랑했던 연인들은 가족과 친구들 앞에서 서로에게 헌신하기로 했던 약속을 지키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30년을 함께한 나의 부모님조차 최근에 이혼했다. 인간관계는 이렇게 어려워졌다. 빚. 지금의 지구인들은 역사상 가장 많은 빚에 허덕이고 있다. 너무 적게 저축하고 너무 많은 돈을 쓴다. 경제적인 어려움은 당연해 보인다. 결정적으로 자신이 벌고 싶은 만큼 벌지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이제 사람들이 자신이 가진 가능성에 훨씬 못 미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믿겨지는가? 그렇다면 무엇이 그들을 평범함에 안주하게 하는지 밝혀낼 차례다. 평범함의 뿌리를 찾아라. 사람들이 자신이 만들어낼 수 있는 최고 등급의 성공과 행복, 자유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면
다음 단계는 그 이유를 찾아내는 것이다. 왜 그들은 자신의 능력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삶에 안주하는가? 무엇이 그들의 삶을 지루하고 평범하게 만드는가? 주변에서 흔히 보게 되는 행복해지기 위해, 돈을 벌기 위해 힘들게 사는 보통의 사람들을 상상해보자.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그들이 태초부터 그리던 삶의 목표였을까? 당연히 아니다. 그들은 그런 고달픈 삶을 꿈에도 그려보지 않았다. 누구도 고단한 삶을 원하지 않는다. 아침에 일어나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때에 원하는 사람과 함께 하길 원한다. 나 역시 마찬가지다. 나는 자유로운 삶을 원한다. 삶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나의 일을 사랑하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싶다. 이게 진짜 성공한 인생이 아닐까? 하지만 성공은 어디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설계가 필요하다. 스스로 정의 내린 특별한 성공에 이르는 삶을 살고 싶은가? 그렇다면 평범함이 당신이 원하는 삶을 당신으로부터 훔쳐가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 당신을 평범하게 만드는 것들, 룸미러 증후군.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는 스스로를 한계에 가두는 룸미러가 하나씩 붙어 있다. 우리는 그 거울을 통해 끊임없이 과거를 재현하고 다시 체험한다. 과거의 나를 지금의 나로 착각하고 과거의 한계에 근거해 지금 내가 가진 가능성을 제한한다. 나는 이를 룸미러 증후군이라고 부른다. 이 룸미러가 우리를 평범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다. 룸미러는 우리의 모든 선택을 필터링한다. 이 거울은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날 것인가 같은 작은 선택뿐만 아니라 어떤 목표를 세워야 하는가 같은 큰 선택을 내릴 때도 과거에 경험한 한계들로 제한선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더 나은 삶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과 어떻게 다른지 구분할 수 없게 만든다. 한 조사에 따르면 사람들은 하루에 5만에서 6만 가지 생각을 한다. 문제는 그 생각의 95%가 전날, 전날의 전날, 전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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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생각과 똑같다는 것에서 발생한다. 그러니 오늘도 내일도 이번 달도 내년에도 삶의 질이 나아지지 않는 게 이상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우리는 습관처럼 스트레스와 두려움과 걱정을 어제로부터 오늘로 끌고 온다. 그리고 룸미러로 과거를 끊임없이 확인한다. 예전에도 성취해본 적이 없어. 계속 실패만 했잖아. 심지어 해본 적도 없는 걸. 힘든 일에 부딪혀도 룸미러부터 찾는다. 그래, 내 팔자가 그렇지. 이런 거지 같은 일은 꼭 나에게만 일어나지. 그냥 포기해버릴 거야. 늘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리고 안도한다. 과거로부터 벗어나 한계를 초월하고 싶다면 룸미러에 의지하지 마라. 당신의 삶에는 무한한 가능성만이 존재한다고 믿어야 한다. 나의 과거는 나의 미래와 같지 않다라는 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스스로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야 한다. 모든 것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들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노력할 것이라고 말하라. 물론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믿음을 처음부터 가지기는 힘들다. 어쩌면 이런 믿음은 당신을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다. 하지만 계속해서 말하다 보면 잠재의식이 긍정과 확신의 말을 받아들이기 시작할 것이다. 불필요한 한계를 설정하지 말라. 생각보다 더 크게 생각하라. 스스로에게 허락했던 생각의 범위보다 더 크게 생각하고 원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매일 그것에 집중하고 확인하라.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믿음에 스스로를 길들여라. 그리고 모든 것이 가능해질 때까지 끊임없이 나아가면 된다. 두려워할 필요 없다. 당신은 실패할 수 없으니까. 오직 배우고 성장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는 결심이면 충분하다. 지금 내가 있는 곳은 과거에 내가 있었던 곳의 결과지만 앞으로 가게 되는 곳은 바로 지금부터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라는 선택에 전적으로 달려있다. 목표의식 결여. 다른 사람들에게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묻는다면 그들은 이상한 표정을 짓거나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라고 대답할 것이다. 똑같이 물어보겠다. 삶의 목표가 무엇인가? 당신은 어떤 대답을 들려줄 것인가?
보통 사람들은 삶의 목표를 분명하게 말하지 못한다. 매일 아침 그들을 눈뜨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강력한 이유 말이다. 사람들은 하루를 버텨내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어려움이 가장 적을 것 같은 길을 선택한다. 나를 성장하게 하는 고통과 불편을 회피하고 찰나의 즐거움을 추구한다. 나 또한 회사 입사 후 7년간 지긋지긋한 평범함과 싸워야 했다. 수많은 판매 기록을 갱신하고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렸지만 평범함에 굴복하는 횟수도 많았고 최선보다 못한 결과를 받아들이는 데 익숙해졌다. 하지만 결국 평범함을 극복하는 법을 발견했다. 바로 목적 있는 삶을 사는 것이었다. 그때는 내 삶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 줄 알았다. 그래서 늘 꿈꿔왔던 작가, 강연자, 코치가 되기 위해 6년 만에 회사를 그만두려 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나의 가능성을 완전히 불태운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던가? 평범함이라는 고질적인 문제가 여전히 내 등에 매달려 있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분명 다음 모험에도 그 다음 모험에도 나를 따라올 게 분명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내게는 일어나기 싫은 아침에도 잠을 깨게 만드는 강력한 삶의 목표가 없었다. 더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을 때도 전화기를 붙들고 고객에게 전화를 걸게 만드는 절실한 목표 말이다. 그래서 그 순간 앞으로 12달 동안의 목표를 결정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성공과 자유와 삶의 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자. 그리고 이 목표를 다른 사람의 삶에 가치를 보태자라는 나의 다른 목표와도 연결시켰다. 자발적으로 코칭을 신청한 16명의 영업사원들에게 아무 대가 없이 매주 전화로 그들이 자신의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왔다. 이 두 가지 목표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1년간 의식적으로 맞춰 나간 결과 예전 내 최고 실적보다 94% 증가한 최고의 판매 실적을 올릴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내 코칭을 받은 다른 영업사원들도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실적을 거두었다. 회사 50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평범함에 안주하게 되는 원인들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삶의 목표가 필요하다. 마음을 움직이고 영감을 주며 매일 아침 잠에서 깨어나게 만드는 목표라면 어느 것이든 상관없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게 하는 목표라면 더할 나위 없다. 지금 당장 삶의 목표를 만들어내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첫 번째 목표는 아주 사소하고 간단한 것이어도 좋다. 나의 삶과 내 주위 사람들의 삶이 조금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앞으로 조금 더 많이 웃기로 한다라던가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도울 일은 없는지 물어본다 같은 간단한 목표라도 괜찮다. 이런 작은 목표가 더 큰 목표를 향한 첫걸음이 된다. 삶의 목표는 아무 때나 바꿔도 괜찮다는 사실도 기억하자. 당신이 성장할수록 당신의 목표도 진화할 것이다. 핵심은 어떤 목표든 간에 선택해서 지금부터 목표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다. 목표는 무엇인지 알아내야 하는 게 아니다. 목표는 결정하는 것이다. 목표는 창조하는 것이다. 매튜 켈리는 그의 책 삶의 리듬에서 자신의 최고 버전이 되라고 말했다. 당신이 될 수 있는 최고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꿈을 추구하며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영감을 주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목표다. 이 보편적인 삶의 목표에 따라 살아야 한다. 지금부터 일주일 동안 삶의 목표에 대해 생각해보고 명확하게 그려보자. 그리고 매일 확인할 수 있도록 잘 보이는 곳에 적어두자. 삶의 목표라는 거대한 문제에 전념하다 보면 지금 겪고 있는 문제들은 비교적 사소해진다. 이를 통해 나를 괴롭히고 있던 문제들을 쉽게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은 덤이다. 사건의 분리. 우리의 선택과 행동이 바로 그 순간이나 상황에만 영향을 준다는 착각을 사건의 분리라고 한다. 쉽게 말해 운동을 빼먹거나 프로젝트를 미루거나 패스트푸드로 끼니를 때우는 걸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내일 잘하면 되니까. 다음에 올바르게 선택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실수를 저지른다. 하브 에커는 그의 책 백만장자 시크릿에서
당신이 어떤 것 하나를 하는 방식이 곧 당신이 모든 것을 하는 방식이다 라고 말했다. 우리 생각과 선택과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지를 결정하고 결국 삶의 질을 결정한다. 당신이 옳은 일 대신 쉬운 일을 선택하게 되면 당신은 옳은 일 대신 쉬운 일을 하는 유형의 인간이 된다. 우리의 모든 선택과 행동의 결과와 영향력은 이처럼 엄청나다. 노력의 결과를 만들어내고 싶다면 옳은 일을 선택하고 그 선택을 옳은 것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라. 스스로를 단련하라. 단련이 라이프 스타일을 창조한다. 예를 들어보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침에 알람이 울리면 별 생각 없이 멈춤 버튼을 누른다. 하지만 이 행동은 우리가 지키기로 한 약속들을 실천하지 않아도 된다고 잠재의식에 프로그래밍 하는 것이다. 버튼을 누르는 것은 그 순간에만 영향을 미치는 행동이 절대 아니다. 사건을 분리시키지 말고 하나의 그림으로 읽어야 한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지 결정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창조하고 살아갈 삶을 결정한다. 큰 그림을 보게 되면 알람 시계를 조금 더 진지하게 대하게 될 것이다. 아침에 알람이 울리고 본능적으로 알람을 끄려 할 때 머릿속에서 잠깐 나는 아침에 침대에서 기어 나오지도 못할 만큼 무기력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 나는 지금 일어날 거야. 왜냐하면 나는 내 꿈을 위해 스스로를 단련하고 있으니까 라는 생각이 저절로 맴돌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어떤 사람이 될지 결정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책임감 부족. 책임감과 성공의 연결고리는 대단히 견고하다. CEO부터 운동선수,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큰 성공을 거둔 사람들은 모두 강력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 책임감은 그러고 싶지 않을 때조차 행동하게 하고 결과를 만들어내게 하는 지렛대가 된다. 책임감이 없는 운동선수는 훈련에서 도망칠 것이고 책임감이 없는 CEO는 경영에서 도망칠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인생에서 얻은 것들은 모두 누군가의 책임 덕분이었다. 부모님의 책임감 덕분에 식사를 할 수 있었고 선생님의 책임감 덕분에 숙제를 할 수 있었다. 책임감은 우리 삶의 질서를 부여하고 발전시켰다. 그리고 불가능해 보였던 것들을 성취하게 해주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 책임감이 당신과 내가 요청한 것이 아니라 감내해야 하는 것이라는 게 문제다. 우리에게 책임이 강요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는 무의식 중에 책임에 저항하고 분노한다. 마치 무슨 전염병이라도 되는 것처럼 책임을 기피한다. 평범함으로 향하는 내리막길에서 게으름 같은 해로운 마음가짐과 습관들을 키우며 성공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길을 택하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특별한 삶을 성취하려 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우리의 책임감 시스템을 초기화해야 한다. 책임감 시스템은 전문적인 코치나 멘토 또는 친구나 가족이어도 좋다. 95%의 평범한 사람들을 기억하라. 그들은 어떤 책을 읽든 배운 것을 실행하지 않는다. 책임감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언제나 그랬듯이 세상을 바꿀 방법은 존재한다. 지금 당장 전화를 들어 책임감을 함께 짊어질 동반자를 찾아라. 친구여도 좋고 동료나 가족도 좋다. 그 사람과 미라클 모닝을 공유하라. 다음 단계의 삶을 위해 함께 노력하다 보면 서로에게 책임감을 가지게 될 것이다. 평범한 영향력 집단. 우리는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5명의 평균에 수렴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당신과 가장 오랜 시간을 함께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만약 게으르고 의지가 약하고 변명만 하는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다면 어쩔 수 없이 당신도 그들과 같아질 것이다.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사람들과 많은 시간을 보낸다면 성공을 부르는 그들의 태도와 습관이 당신에게 흡수될 것이다. 그게 누구든 당신은 점점 더 그들처럼 된다. 성공, 건강, 행복뿐만 아니라 몸무게, 수입 등 모든 것들이 닮아간다. 평균 연봉이 10만 달러인 그룹에 있다면 수입이 훨씬 적은 상태에서 그 그룹에 들어갔더라도 당신의 수입도 그와 비슷해질 것이다.
반면 주변 사람들이 삶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들은 당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자극하거나 영감을 주지 못한다. 불행하게도 본인은 성공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주위 사람들이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당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는데 도움을 주지 않는 사람이라면 마음 독하게 먹고 함께 보내는 시간을 줄이도록 하자. 당신을 믿고 존경하며 목표 지점까지 삶을 이끌어주는 사람을 찾아야 한다. 그런 사람은 우연히 당신 앞에 나타나지 않는다. 영향력 집단을 강화하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 홀로 불행하고 싶은 사람은 없다. 평범함도 마찬가지다. 다른 사람의 두려움, 불안, 제한적 사고가 당신에게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영향력 집단을 끊임없이 주도적으로 발전시켜야 하고 삶의 가치를 더하고 최선을 이끌어내는 사람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낮은 자기개발 정도. 내가 가장 존경하는 멘토인 짐 론은 성공의 정도는 자기개발의 정도를 초과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성공은 우리가 만들어낸 바로 그 사람이 끌어오는 것이다. 내가 성취할 수 있는 성공의 등급은 나의 지식과 기술, 신념, 습관의 등급과 평행한다. 앞서 우리가 거둘 수 있는 성공의 등급을 1에서 10까지 매겼을 때 우리는 모두 10등급의 성공을 원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하는 등급의 성공을 얻기 위해 필요한 등급의 노력과 시간을 투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당연하게도 우리가 원하는 높은 등급의 성공은 성취하기 힘들어진다. 특별한 삶은 당신의 과거와는 전혀 상관없다. 특별한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더 높은 등급의 성공을 쉽게 창조하고 끌어당길 수 있는 사람으로 당신이 성장하는 방법뿐이다. 그리고 미라클 모닝은 10등급의 성공을 이룰 수 있는 10등급의 사람이 되는 시간을 선물할 것이다. 절박함의 부족. 인간은 본능적으로 언젠가는 이라는 태도를 고수한다. 삶이 스스로 알아서 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해버리는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지금 당장 삶을 개선해야겠다는 절박함을 없애버린다. 이 언젠가는 이라는 태도는 미루는 삶, 그래서 후회하는 삶으로 이어진다. 그러다 어느 날 아침 일어났을 때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는지 의아해질 것이다. 삶이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가? 삶이 슬픈 것은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어느 때보다 지금이 가장 중요하다. 오늘 하는 일이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될지 결정하고 그에 따라 삶의 질과 방향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라. 특별한 삶을 창조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오늘을 노력하지 않는다면 내일도 다음 주도 다음 달도 달라지는 건 없다. 그래서 오늘을 마지노선으로 그어야 한다. 오늘을 마지노선으로 그어라. 마지노선을 긋는다는 것은 당장 오늘부터 다르게 살기로 결정한다는 의미다. 내일도 아니고 다음 주도 아니다. 지금까지의 평범한 삶을 살아보고 싶은 특별한 삶으로 바꾸기 위해서 오늘 당장 결정을 내려야 한다. 지금까지 한 번도 성취하지 못했던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노력을 기꺼이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더 이상 평범함에 안주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순간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기 시작할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한다. 당신의 결정이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될지 결정하고 남은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 평범한 삶은 늘 살아왔던 방식대로의 삶이다. 평범한 삶은 배우고 성장하고 개선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부재했던 결과일 뿐이다. 그러나 특별한 삶이란 어제보다 조금씩이라도 더 배우고 성장하려는 노력이 모인 결과다. 사람들은 여전히 똑같은 삶에 머무른다. 평범한 날들은 평범한 몇 주로 이어진다. 몇 주는 몇 달이 되고 몇 해로 이어질 것이다. 우리가 지금 변하지 않으면 우리 삶도 변하지 않는다. 우리가 나아지지 않으면 우리 삶도 나아지지 않는다. 우리 삶에 지속적으로 투자하지 않는다면 우리 삶은 발전하지 않는다. 꼭 부자가 되거나 유명해지는 게 성공한 삶은 아니다. 스스로 결정하고 생각대로 살며 되고 싶었던 사람으로 사는 삶.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질 자유가 있는 삶. 변명도 후회도 없는 삶.
의미 있고 신나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멋진 삶. 이처럼 꿈은 저마다 다르고 성공의 정의도 제각각이다. 우리는 다만 평범함에 안주하지 않겠다고 결정하면 된다. 살아보고 싶은 특별한 삶을 창조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다짐하면 된다. 오늘을 마지노선으로 그으면 된다. 마지노선을 긋는 순간 건강과 행복과 성공과 경제적 풍요를 넘어 상상했던 모든 것들로 삶이 채워지기 시작할 것이다. 기적의 아침이 시작될 것이다. 아주 중요한 질문으로 미라클 모닝을 시작하도록 하자. 인류의 역사는 스스로의 능력을 과소평가한 남자와 여자의 이야기이다. 에이브러햄 매슬로. 4. 아침을 변화시키는 첫 번째 질문. 하루 중 가장 먼저 하는 일이 가장 영향력이 큰 일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머지 하루에 대한 당신의 마음가짐과 환경을 설정하기 때문이다. 에번 페이건. 오늘 아침 당신을 침대에서 일어나게 만든 것은 무엇인가? 의지대로 원하는 시간에 일어났는가? 아니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될 때까지 침대에서 미적거렸는가? 아침에 일어나게 만드는 당신의 이유는 무엇인가? 따뜻하고 아늑한 침대를 벗어난 이유를 몇 초만 생각해보자. 보통 우리는 매일 아침 시끄럽게 울리는 알람에 맞춰 눈을 뜨고 어딘가로 가야 하기 때문에, 무언가를 해야 하기 때문에 겨우겨우 침대에서 몸을 일으킨다. 만약 선택할 수 있다면 계속 자는 쪽을 선택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알람을 끄고 기상이라는 불가피한 행위에 저항한다. 이런 행동은 의식 저편으로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보낸다.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침대에 누워있고 싶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적극적으로 하루를 준비하겠다는 건 그냥 말뿐이었다.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삶, 더 높은 성취와 만족감, 차원이 다른 성공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가진 가능성을 평범함에 스스로 가둬버린다. 평범함의 감옥에서 어떻게 빠져나와야 할지 몰라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한다. 새로운 내일은 오늘 아침 시작된다. 기회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틈을 타 도망친다. 이 말에는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 알람을 끄기 위해 정지 버튼을 누르고 침대에서 몽그적거리는 행동은 우리가 누릴 수 있던 멋진 하루와 위대한 삶을 거절하고 한 걸음 물러나는 것과 마찬가지다. 알람 소리가 들리면 우리는 무의식에서 이런 말들이 떠다닌다. 벌써 깰 시간이야. 일어나야 해. 그런데 일어나기 싫어. 이 말은 나는 내 삶을 그렇게까지 열심히 살고 싶은 생각은 없어 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 이런 부정적인 에너지로 아침을 채운다면 당신에게 좋을 게 하나도 없다. 아침이 오는 게 두려운 사람들도 있다. 출근해야 할 직장 때문일 수도 있고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관계 때문일 수도 있다. 심장을 짓누르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우울함도 아침을 괴롭게 만든다. 아침의 분위기는 나머지 하루의 분위기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두려움 속에서 눈뜨고 절망스러운 기분으로 하루를 보내고 불안한 기분으로 잠자리에 들고 다음날 다시 두려움에 눈뜨는 우울한 사이클의 반복. 사람들은 매일 목표를 가지고 일어날 때의 충만함을 잊은 채 살고 있다. 더 나은 삶을 거부하고 침대에 누워 있겠다는 메시지를 우주를 향해 매일 반항적으로 쏘아대고 있다. 열정과 목표를 가지고 아침에 눈뜬다면 자신의 꿈대로 살고 있는 높은 등급의 성취를 거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다. 매일 아침 눈뜰 때 스스로를 열정과 의욕으로 가득 채우는 법을 알게 된다면 인생이 송두리째 바뀔 것이다. 무엇보다도 행복해질 것이다. 아침에 일어나는 태도를 바꾸는 것만으로 문자 그대로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 오프라 윈프리, 토니 로빈스, 빌 게이츠, 하워드 슐츠, 디펙 초프라, 웨인 다이어, 토머스 제퍼슨, 벤저민 프랭클린,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저 멀리 아리스토텔레스까지 여기에 모두 언급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아침을 기적으로 만들어냈다. 매일 출근 직전까지 버티다가 어쩔 수 없이 부수수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고 집에 돌아와 TV 앞에서 멍하니 앉아 있다가 잠자리에 들고 있다면 잠시만 생각해보자.
제대로 된 삶을 살기 위한 준비는 언제 할 것인가? 내가 바라는 행복과 건강과 부와 성공과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 스스로를 발전시킬 시간은 언제 낼 것인가? 지금 현실이 당장 풀지 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숙제라면 어떻겠는가? 오늘은 새로운 나로 거듭나기 위해 더 나은 삶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지금까지의 나, 지금까지의 삶과 이별하기 가장 좋은 날이다. 수면 시간에 관한 진실. 잠을 얼마나 자야 좋은지 물었을 때 전문가들은 주로 마법의 숫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로 책임을 회피한다. 이상적인 수면의 양은 개인마다 다르고 연령, 유전자, 건강, 운동량과 같은 수많은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7시간만 자도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는 사람도 있고 9시간 이상 자지 않으면 불행해지는 사람도 있다. 국립수면협회에 따르면 9시간 이상의 긴 수면 시간은 질병 발생률을 높일 뿐만 아니라 사망률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우울증도 긴 수면 시간과 상당한 연관이 있단다. 하지만 이와 반대되는 연구 결과도 많기 때문에 수면에 대한 올바른 접근법이 하나뿐이라고 주장하지는 않겠다. 대신 내 경험과 위대한 성과를 거둔 인물들의 수면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보겠다. 덜 자고도 더 활기차게 아침에 일어나는 법. 미라클 모닝 실천가들과 함께 수면 시간을 변수로 한 실험을 진행한 적이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의 컨디션은 수면의 양보다는 일어났을 때 컨디션이 어떨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한 암시에 더 큰 영향을 받았다. 8시간 이상 자야 충분히 쉰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있다고 해보자. 아침 6시에 일어나야 하는데 어쩌다 보니 자정에 잠자리에 들게 되었다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세상에, 6시간밖에 못 잔다고? 8시간은 자야 피로가 풀리는데 아침에 정말 피곤하겠군. 아침이 오고 알람이 울리고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무슨 생각이 들까? 잠들기 직전에 했던 생각과 똑같다. 세상에, 6시간밖에 못 잤어. 너무 피곤해. 참으로 파괴적인 예언이 아닐 수 없다. 아침에 피곤할 것 같다고 생각하면 정말로 피곤한 아침을 맞이할 것이다. 충분한 휴식을 위해 8시간 이상 자야 한다고 믿는다면 8시간보다 적게 잤을 때 세상에서 눈꺼풀이 가장 무거운 것처럼 느껴질 것이다. 하지만 그 믿음을 바꾼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나는 내 인생의 모든 순간을 책임지는 것은 나여야 한다고 믿는다. 아침을 활기차게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다. 수면 시간이 아니라 내 의지가 아침의 컨디션을 결정한다. 신과 육체의 이 같은 강력한 연계를 증명하기 위해 적게는 4시간에서부터 많게는 9시간까지 수면 시간을 다양하게 변수로 두고 실험을 진행했다. 여기에 아침의 컨디션이 어떨지 암시의 내용도 다르게 해보았다. 7시간을 잤든 8시간을 잤든 9시간을 잤든 내가 몇 시간을 잤는지는 아침에 일어날 때의 내 컨디션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잠들기 전에 충분한 수면 시간을 가지지 못했다고 생각하면 귀신같이 피곤한 아침을 맞이했다. 두 번째 실험은 반대의 조건으로 진행했다. 9시간을 자든 4시간을 자든 아침을 최상의 컨디션으로 맞이하는데 내가 잘 수 있는 시간이면 충분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잠이 든다면 실제로 그 어느 때보다 좋은 컨디션으로 아침을 맞이할 수 있었다. 암시의 효과를 글로 읽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직접 실험해봤으면 한다. 그리고 정말로 필요한 수면 시간이 얼마인지 스스로 그 답을 구하길 바란다. 크리스마스처럼 기다려지는 아침. 원하던 직장에 출근하던 첫날의 기쁨. 새학기가 시작되는 첫날의 흥분. 손꼽아 기다리던 휴가 첫날의 설렘은 우리를 누구의 도움 없이 아침에 눈뜨게 한다. 신나서 일어났던 그날 아침의 기억을 되살려보자. 어떤 기분이었는가? 침대에서 몸을 억지로 끌어내야 했던가? 내 예상이 맞다면 아마 새벽부터 깨어 있었을 것이다.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이미 하루를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을 것이다. 참고로 내 인생에서 가장 신나게 일어났던 아침은 어린 시절 크리스마스 아침이었다. 그렇다면 하루하루가 크리스마스 같다면 어떻게 될까? 미라클 모닝의 여러 의도 중 하나는 생생한 에너지로 가득했던 아침의 기억을 되찾아주는 것이다.
그리고 그 기억을 삶 전체로 확대시키는 것이다.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잠에서 깨는 게 아니라 목표를 가지고 침대를 박차고 나오게 하는 것이다.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특별하고 충만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발전하기 위한 시간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미라클 모닝을 활용해 아침을 되찾았다. 그들은 당신과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원하는 삶을 성취하기 위해 아침에 다르게 깨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결국 아침을 기적으로 만들었다. 만족감과 함께 잠자리에 들고 싶다면 매일 아침 투지와 함께 일어나야 한다. 조지 로리머. 5. 아침을 깨우는 사소한 변화들. 조금 늦게만 시작된다면 나는 아침을 좀 더 좋아할 텐데. 무명시. 목표를 가지고 아침에 일어난다면 잠으로부터 기분 좋게 하루의 주도권을 되찾아올 수 있다.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아침 일찍 일어났을 때 느끼는 상쾌한 기분을 싫어하는 사람도 없다. 운동도 마찬가지다. 사람들은 운동하러 가는 건 힘들고 귀찮아서 싫어하지만 운동하고 난 뒤에 활기찬 기분은 좋아한다. 나도 그랬다. 고백하자면 지금 공유하려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나는 아침형 인간은커녕 두 번째 삶의 기회를 잠으로 낭비한 한심한 인간이 되었을 것이다. 기상의욕 등급을 높이는 사소한 변화들. 우리의 기상의욕에 1에서 10까지 등급을 매기면 대체로 1, 2등급에 그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람이 울리기 직전까지 꿈속을 헤매고 알람이 울려도 포근한 침대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특별한 하루를 만들겠다는 의욕으로 충만하다. 그렇다면 이처럼 낮은 기상의욕은 문제가 된다. 해결책은 간단하다. 다음에 소개할 아주 사소한 방법으로도 손쉽게 아침잠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긍정적인 다짐과 암시. 다음날 아침이 너무 기다려져서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던 밤이 누구에게나 있었을 것이다. 그날 아침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우리는 흥분과 설렘으로 침대를 박차고 나와 하루를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릿속을 맴도는 첫 번째 생각은 대개 잠들기 전에 했던 마지막 생각이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긍정적인 암시를 자신에게 보낸다면 기다려지는 아침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브록의 나를 이끈 다짐과 확신의 말을 참고한다면 더 강력한 암시를 만들 수 있다. 알람시계 위치 이동. 알람시계는 손이 닿지 않는 침실에서 먼 곳으로 옮기도록 하자. 그렇다고 알람 소리가 희미하게 들릴 정도로 멀리 놓으라는 말은 아니다. 이렇게 하면 알람을 끄기 위해 침대에서 몸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이것만으로도 이미 목적의 반은 달성했다. 에너지를 돌게 하는 움직임을 만들어내야 한다. 알람을 끄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는 동안 기상 등급이 한 단계 상승한다. 물론 그렇게 해도 남은 잠이 발목을 잡을 것이다. 양치질하기. 이를 닦으라고? 라고 소리를 지르게 해서 미안하다. 핵심은 몸에게 깨어날 시간을 주는 것이다. 아직은 굳이 뇌를 깨우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다. 알람을 끄고 곧장 세면대 앞으로 가서 이를 닦고 차가운 물에 손이라도 담근다면 기상의욕 등급이 2단계 상승할 것이다. 상쾌한 민트 향은 덤이다. 물 한 컵 마시기. 피로 회복을 위해 진짜로 필요한 것은 잠이 아니라 물이다. 6에서 8시간 동안 물을 마시지 않고 있으면 우리 몸은 약한 탈수 상태에 빠지는데 잠에서 막 깨어났을 때의 상태가 꼭 그렇다. 탈수는 몸을 무기력하고 피로하게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눈 뜨자마자 수분을 보충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물 한 컵이면 충분하다. 수분을 보충한 몸은 기상의욕 등급을 한 단계 상승시킨다. 1레벨에서 시작한 기상의욕 등급은 이제 5레벨에 도달했다. 운동복으로 갈아입기. 마지막으로 미라클 모닝을 곧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침실 밖으로 나온다. 아침에 하는 운동은 저녁이나 밤에 하는 운동보다 손쉽게 정신적, 육체적, 감정적 상태를 절정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 아침 운동의 효과는 다음 장에서 더 깊이 다룰 것이다. 지금까지 소개한 아침잠 탈출 방법을 모두 실행하는 데는 5분도 걸리지 않는다. 하지만 그 5분 동안 기상의욕 등급은 1레벨에서 6레벨까지 상승했다. 그리고 6레벨 정도의 상태라면 아침을 기적으로 만들기 위한 미라클 모닝을 실행하는 데 어떤 어려움도 없을 것이다. 아침을 기적으로 만드는 법.
알람. 나와 함께 미라클 모닝을 실천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들은 사소하지만 혁신적인 기상 팁 몇 개를 소개한다. 앞서 소개한 전략보다는 조금 더 돈을 써야 할 수도 있고 기술도 필요하지만 효과는 장담한다. 그리고 아침잠에서 깨는 나만의 전략이 있다면 미라클 모닝 커뮤니티에 공유해달라. 내 개인 페이스북으로 연락해줘도 좋다. 문은 언제든지 활짝 열려있다. 팁 1. 침실을 환히 밝힐 것. 정해진 시간에 불이 켜지는 스탠드는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침대에서 구출한다. 주변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알람 조명은 시끄러운 소리를 내며 침실을 환하게 밝힌다. 불이 켜지면 우리의 몸과 정신은 이제 일어날 시간이라는 신호를 받는다. 어둠을 틈타 무의식 중에 다시 침대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면 눈 뜨고 제일 먼저 불을 켜도록 한다. 팁 2. 아침에도 따뜻할 것. 겨울에 보일러가 기상 15분 전에 켜지도록 알람을 맞춰 놓는 것도 잠을 내쫓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방을 충분히 따뜻하게 데워 놓으면 춥다고 이불 밑으로 기어 들어가는 행동을 막을 수 있다. 오늘 밤 당장 긍정적인 다짐과 함께 잠자리에 들고 알람 시계를 방 끝으로 옮겨 놓자. 머리맡에 물 한 컵을 가져다 놓는 것도 잊지 말자.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아침잠에서 깨어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시도해볼 가치가 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기상의욕 등급을 효과적으로 끌어올리는 전략이 된다. 잘 생각해보면 아침에 알람을 끄고 다시 눈을 붙이는 행위는 난 아침에 일어나는 게 진짜 싫어. 계속 잠이나 자게 놔두라고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정말 계속 잠이나 잘 것인가? 드미트리 마틴. 6. 인생을 구원하는 작은 습관. 성공은 당신이 만들어낸 그 사람이 끌어당기는 것이다. 집론. 스트레스, 좌절, 압박감, 자존감 부족. 사람들이 살면서 자주 느끼는 썩 유쾌하지 않은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들이다. 우리는 기회와 자원이 흘러넘치는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지만 저마다 가진 무한한 가능성을 피워볼 생각도 않고 그저 평범한 삶에 안주한다. 나는 이 사실이 굉장히 마음에 들지 않는다. 우리가 실천하지 않는 이유. 당신이 원하는 삶과 당신이 되고 싶은 존재가 손에 잡히지 않는 먼 곳에 있는 것 같다고 느껴지는가? 그 삶과 그 존재가 어디 있는지도 알고 눈에도 보이는데 절대 잡을 수 없을 것 같은 느낌. 누군가 어떤 분야에서 성공한 이유가 그 사람이 모든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만약 그 사람이 알고 있는 것이 당신도 이미 알고 있던 것이었다면 당신도 뛰어난 성과를 올릴 수 있었을까? 우리는 거대한 가능성의 극단에 서 있다. 우리가 서 있는 곳 반대쪽에는 우리가 되려는 존재가 서 있다. 의욕과 노력과 성과의 일관성이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가 되려는 존재는 지금의 우리와 멀어졌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간극의 크기만큼 좌절한다. 우리는 이미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 그런데 왜 행동하지 않는가? 지금의 나와 되고 싶은 나의 차이는 사람에 따라 다르다. 어쩌면 몇 가지 작은 변화로 충분히 좁힐 수 있는 차이일 수도 있고 그 반대일 수도 있다. 간극이 너무 벌어져 당장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있을 수도 있다. 어느 쪽이든 이것만은 확실히 해두자. 나는 내가 되고자 하는 내가 될 수 있다. 차이를 뛰어넘는 것은 가능하다. 그 차이는 거대한 협곡처럼 까마득해 보일 것이다. 하지만 현실에 주저앉아서는 안 된다. 이제부터 현실과 가능성을 잇는 인생을 구원할 6개의 아침 습관을 알아볼 것이다. 그 전에 우리가 발딛고 있는 곳이 어디인지 정확하게 파악해 보도록 하자. 상황을 바꾸는 삶의 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감당하고 유지하고 살아내기 급급한 나머지 가장 중요한 것에 집중하지 못한다. 바로 삶이다. 상황과 삶의 차이는 무엇일까? 상황은 나를 둘러싸고 있는 외부 환경, 사건, 사람, 장소의 집합이다. 그래서 상황은 내가 누구인지 설명하지 못한다. 우리는 우리가 겪는 상황 그 이상이기 때문이다. 반면 삶은 가장 심오한 단계의 나이다. 삶은 태도와 사고방식으로 구성되며 언제라도 상황을 고치고 향상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삶은 건강과 에너지를 관리하는 부분과 정신, 지능, 생각을 관리하는 부분,
감정, 기분, 태도를 관리하는 부분, 영혼, 마음을 관리하는 부분으로 다시 나누어진다. 여기에 이 모든 것을 관리하는 고차원적인 힘이 더해진다. 새로운 감정, 관점, 신념, 태도를 창조하는 힘은 우리 내부에 있다. 그것이 바로 삶이다. 상황이 어떻든 삶은 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 우리의 외부 세계는 우리 내부 세계의 반영이라고 많은 현자들이 가르쳐주지 않았는가? 삶을 구성하는 모든 부분을 발전시키고 더 나은 버전의 내가 되기 위해 매일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다면 상황은 분명히 바뀔 것이다. 장담할 수 있다. 첫 번째 삶에서 나는 말도 안 되는 핑계들로 평범함과 평균에 안주했다. 하지만 새롭게 선물 받은 두 번째 삶에서는 불가능해 보였던 목표를 성취하는 나로 살고 있다. 하루하루 새로운 버전의 내가 되기 위한 노력은 지금의 나를 되고 싶던 나로 끌어줄 것이다. 삶을 구원하는 시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날의 상황에 치이고 압도된다. 그러는 사이 우리가 원하는 특별하고 풍요롭고 충만한 10등급의 삶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간다. 상황을 처리하는데 시간을 다 써버리는 바람에 정작 가장 중요한 삶에 관심을 기울이지 못한다. 상황에 방해받지 않고 삶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다음 장에서는 삶을 구원한다는 의미로 라이프 세이버라고 이름 붙인 6가지 습관을 소개할 것이다. 라이프 세이버는 우리 삶의 육체적, 지적, 감정적, 영적인 부분을 강화하며 삶의 질을 높이고 결국 평범함에서 삶을 구원할 것이다. 삶을 바꾸면 상황이 바뀐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란다. 라이프 세이버의 첫 번째 S. 혹시 잠이라고 생각했는가?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눈 떠보니 성공에 이르렀기를 바라지만 야속하게도 삶은 그런 식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이제 평범했던 삶을 구원하는 6가지 작지만 강력한 실천 사항들을 살펴보고 각각의 습관이 우리가 상상만 해왔던 삶으로 어떻게 우리를 끌어당기는지 지켜보도록 하자. 장담하건대 이 습관들은 우리 안의 잠재력을 이끌어내 우리가 원하던 삶으로 지금 삶을 바꿔줄 것이다. 나를 믿어도 좋다. 특별한 삶은 매일 끊임없는 개선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다. 로빈 샤르마.